S군을 아시나요? 2006년 2월 6일 새벽에 사라진 이윤희. 졸업을 불과 한 학기 남긴 시점에서 그녀는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녀의 실종이 있은 직후 모든 심증은 K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리 되었을까요? 그저 최종 목격자였고 이윤희를 너무나 좋아했던 친구였기 때문이기만 했을까요? 이윤희가 사라진 후 어느 날 이윤희 언니와 친구 S양은 이윤희의 또 다른 동기생 친구인 S군에 이끌려 K군의 원룸으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K군이 이윤희의 머리카락과 액세서리를 소지하고 있고 수첩에 이윤희에 대한 기록을 남겨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S군을 통해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S군은 K군의 원룸 방문을 진두지휘하며 자신이 K군의 원룸에 가서 K군에게 마실 거라도 사오라고 하고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자신이 어느 상자를 지목할 테니 그곳을 뒤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S군의 작전에 맞추어 K군은 자리를 비우게 되고 언니는 S군이 가리키는 상자를 열어보고 S군의 진술과 일치하는 이윤희의 소지품과 머리카락 그리고 이윤희에 대한 메모가 담긴 K군의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언니는 이를 들고 K군이 오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경찰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의심은 K군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S군입니다. 그러나 이런 S군은 이제 와서는 K군에 대한 세간의 의혹과 의심이 카더라로 발생된 피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도대체 S군은 어떻게 K군이 그러한 소지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찌 보면 연적이기도 한 S군에게 K군이 그것을 보여줬을 리도 없을 텐데 말이죠. 2006년 6월 10일 오후 언니는 경찰에 이윤희 실종 관련 첫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K군을 매우 의심하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S군이 언니와 S양을 데리고 K군의 원룸에 향한 데는 언제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6월 9일입니다. 그렇다면 6월 9일은 어떤 일이 있던 날일까요? 하루 전인 6월 8일 저녁 가족은 이윤희의 원룸으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이윤희의 원룸을 강제 개방하여 이윤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38분경 언니는 이윤희의 컴퓨터에서 성추행과 1일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다음 날이 되길 기다렸던 언니. 6월 9일 아침이 되자마자 언니는 당시 컴퓨터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 S군에게 오전 9시경 연락을 하여 이윤희 컴퓨터에서 성추행 1일이가 발견되었는데 와서 봐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S군은 이윤희 컴퓨터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S군이 이윤희의 컴퓨터에 접속한 것은 6월 9일 오전 9시 30분경. 그런데 S군은 단순히 컴퓨터를 들여다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일찍 동생의 친구를 불렀는데 이윤희 원룸의 냉장고에는 마실 것조차 없었던 터라 음료수라도 사오려고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웠던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착한 S군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을 두고 이윤희 컴퓨터에 USB를 꽂으며 자신의 휴대폰마저 연결합니다. 당시 이윤희 컴퓨터의 USB 포트는 컴퓨터 뒤에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에 USB를 꽂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앞으로 밀어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이윤희 언니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USB에 대해서 역시 어떠한 말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즉 S군은 자신이 USB를 이윤희의 컴퓨터에 꽂은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S군은 자신의 USB로 2개의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아 갑니다. 물론 이건 역시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운받았을까요? 그리고 USB를 왜 꽂았을까요? 당시의 대학생들은 소형 USB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 등을 보관해 다니는 게 유행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S군의 USB에는 어떤 유틸리티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 중 무엇을 가동했을까요?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 S군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K를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언니와 S양을 이용한 것이죠. 그게 바로 6월 9일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와서는 K를 옹호하는 척합니다. 그렇다면 6월 9일 가족이 있는 와중에도 무엇을 꼭 다운받아야 했고 USB를 꽂아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6월 8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006년 6월 8일 그날 오후 2시 10분경 K양과 S군은 모래내지구대에서
가출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돌아와서는 K양이 마지막으로 강아지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후에 모두 원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구인 2시 18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무려 3시간 47분 동안 이윤희의 컴퓨터를 사용한 자가 있었음이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열람외의 변경 및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이점이 없다고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열람은 했다는 것이죠. 그 열람한 자가 바로 S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었으나 지난 2024년 11월 29일 S군은 아버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말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당시에 K양은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그때 S양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달라고 해서 저는 S양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램과는 달리 S군의 알리바이에 등장하는 두 여자 동기생, 즉 K양과 S양은 이 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게다가 그날 원래 있었던 2시의 수술학 수업은 휴강이었습니다. 즉 2시 이후 이렇다 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통째로 비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6월 8일은 목요일이었고 K양은 평일 오후 2시에 과외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오후 학생들과 재수생들 모두 학교와 학원에 있는 시간에 과외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목요일 그 시간대는 필수 과목의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K양에 대한 S군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S양은 당시에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집에 S군을 부른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양 본인은 6월 8일 이윤희 원룸에 가는 그 골목길에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혼이었던 자신이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식의 S군 주장에 몹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S군의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왜 S군은 굳이 19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고 할까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될 일인데 말이죠. 물론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자신의 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수많은 다른 증거들도 있죠. 친구들의 증언에 해도 그가 6월 8일 무엇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했는지는 포렌식 등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지난 11월 29일에 만남을 가졌을 때 S군은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이윤희 원룸에 몰래 들어간 적도 없고 이윤희의 네이트온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갈팀은 전북경찰청에 이윤희 컴퓨터에서 네이트온을 사용한 자에 대한 질의를 보냅니다. 그때 전북경찰청은 그 자가 바로 S군이며 2006년 5월 7일과 2006년 6월 3일에도 사용했음을 확인해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윤희의 네이트온 받은 쪽지함과 보낸 쪽지함이라고 주장하는 S군. 물론 그것이 자신이 이윤희가 없는 틈을 타서 이윤희 원룸에 들어가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못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명확히 S군이라고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윤희 원룸에서 이윤희 컴퓨터로 네이트온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S군의 네이트온 아이디로 만들어진 빈 폴더가 이윤희의 컴퓨터에 존재할까요? 이윤희가 S군의 아이디로 접속했단 말일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했습니다. 이는 S군이 직접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님은 S군에게 증거가 있는데도 그리 말하냐고 하자 S군은 꼬리를 내리며 말하길, 증거가 있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아니, 증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 적이 없는데 증거가 존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증거가 있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해야 하는데 S군은 한없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S군은 이윤희 원룸에 몰래 드나들었었고 이윤희의 컴퓨터를 함부로 만졌으며 네이트온도 맘대로 접속하는 대범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6년 5월 이윤희 모처럼 부모님이 계신 남양주에 와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 그게 누구일까요? 자신이 원치 않는데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분명히 어떤 흔적을 남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윤희는 누군가가 침입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윤희는 네이트온을 자동 로그인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윤희가 컴퓨터를 켰을 때 이 자동 로그인이 해제되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떴다면 이윤희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2006년 6월 8일 이윤희의 언니가 컴퓨터를 켠 오후 7시 28분경에도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컴퓨터를 켰을 때 이윤희의 네이트온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떴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 로그인이 해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언니가 컴퓨터를 켜기 전에 네이트온에 자신의 아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윤희의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로그아웃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자의 아이디가 이윤희의 컴퓨터 기록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자의 아이디가 이윤희 컴퓨터에 남겨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수군의 아이디였습니다. 언니와 이윤희, 즉 가족의 이윤희의 컴퓨터에 남겨진 오직 한 사람의 아이디는 바로 애수군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윤희의 원룸에서 6월 8일 세탁기 안의 상황을 확인한 사람은 S양이었습니다. S양은 세탁기 안의 내용물을 보고 얘는 이 정도 양으로도 빨래를 돌리나 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빨래 양이었는데 이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불을 찾던 중에 이윤희 세탁기에서 K양이 오후 2시 10분경에 마지막으로 원룸을 나서며 넣어서 돌렸던 이불이 발견되었고 그 이불과 함께 수건 4장과 팬티 1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S양은 자신이 본 것이 수건 4장과 팬티 1장보다는 많은 양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 4명이 있었을 오후 2시 10분경까지는 수건 4장과 팬티 1장보다 많았던 빨래 양이 6월 8일 저녁 가족이 내려온 이후에는 수건 4장과 팬티 1장만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군가가 빨래를 가져갔다면 오직 한 사람. 바로 6월 8일 오후 2시 18분부터 6시 5분까지의 침입자인 애수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트온 로그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옷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윤희가 누군가가 자신의 원룸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속옷이 사라진 것은 모든 당시의 정황을 대입해보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애수군의 정체는 뭘까요? 왜 이자는 더 이상 가족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래도 애수군이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